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3대 영양소 중 탄수화물,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대 영양소 중 우리 몸의 구성 물질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 단백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무엇인지와 단백질이 우리 인체의 기능 및 단백질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섭취해야 건강에 좋은지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백질의 기본 개념, 역할, 부족할 때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함께 해주세요. 1부, 단백질이란 무엇인가? 단백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물질로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단위들이 결합해 이루어진 거대 분자입니다. 아미노산은 총 20종류가 있으며 이들이 결합하여 여러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을 포함한 모든 세포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부, 단백질의 기능. 그럼 단백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까요? 구성 물질.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은 물론 효소나 호르몬도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효소는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은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들은 모두 단백질 덕분에 제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 단백질은 면역 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항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원균과 싸우는 중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운반과 저장. 단백질은 우리 몸의 산소 운반에도 필요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혈액을 통해 몸의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3부, 아미노산과 단백질. 단백질을 이해하려면 아미노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아미노산입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토판 등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비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보충될 수 있습니다. 4부, 단백질 부족 시의 문제점.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육 손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부족 시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면역력 저하.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인 항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성장 지연. 단백질 부족은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부, 단백질 섭취 방법.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동물성 단백질. 고기, 계란, 우유, 치즈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견과류, 곡물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유익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부, 단백질과 건강.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체중을 관리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체내 수리와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처 치유. 부상을 당했을 때 상처 치유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건강한 피부와 머리카락.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건강한 피부와 강한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피부의 탄력성과 머리카락의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모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모발의 주요 구성 요소인 케라틴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케라틴은 머리카락, 피부, 손톱 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 성장 저하, 모발의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모발이 더 약해지며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탈모, 특히 장기간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탈락할 수 있으며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발의 건강 저하,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모발이 더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육류, 달걀, 유제품이나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견과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넣는다. 7부 단백질 섭취 시 주의사항. 화면은 단백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백질의 중요성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력 강화와 세포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건강에 유익한 정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